네,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을 넘어설 수 있는 인간만의 역량, 창의력이라고 합니다. 창의성의 진실 게임이라는 스토리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창의력이란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원토는 독창성과 적절성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스탠버그는 여기에 질적 수준이 더해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학교에서 사회에서 창의성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혁신적인 문제 해결은 창의적인 사고로부터 야기된다고 합니다. 창의력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조차도 우리에게 열정과 에너지를 주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합니다. 창의성은 인간만이 지니는 핵심 능력이라고 하고 있고요. 창의성은 머리와 마음을 연결한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일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그 키가 창의력입니다. 무엇보다도 창의성은 인공지능을 넘어서는 인간이 잘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지인이 7층에 샌드위치 가게를 창업한다면 말리시겠죠. 그런데 이 7층의 샌드위치 가게가 대박이 났습니다. 하늘에서 샌드위치가 내려옵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주문을 받아서 그 다음날 몇 시 몇 분 정해진 장소에 있으면 하늘에서 주문한 샌드위치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제풀 샌드위치라는 뜻이죠. 슈처 낙하산의 뜻을 낙하산을 탄 샌드위치가 내려와서 이 가게가 대박이 났습니다. 단점,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고정관념의 발상전환의 창의력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뉴욕의 아티스트 저스틴 기거넥은 뉴욕의 쓰레기들을 멋진 상품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누군가 길가에 버린 찌그러진 스타벅스컵, 더러운 지하철 안에 누군가 흘리고 갔을지도 모르는 메트로 카드, 어느 관광객이 안표로 구했을지도 모르는 브로드웨이의 공연 티켓, 그리고 오바마 취임식 때 발생된 쓰레기 등 이것들을 상품으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이 상품의 밑에 보면은 100% 손으로 주었다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뉴욕을 떠나온 사람, 뉴욕을 찾아온 사람이 그 기념품을 찾는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그래프가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웃음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질문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창의력을 내는 빈도입니다. 인생의 전체 나이로 볼 때 처음 아이들이 태어나서 굉장히 높은 창의력을 보입니다. 그런데 8세가 되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왜일까요? 8세가 도대체 무슨 나이이길래? 학교에 가는 나이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서 창의력은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창의력조차 낼 기회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44세까지 감소했다가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어 44세부터 은퇴할 때 창의력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은퇴할 때 이 창의력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고 우리 교육에 또 시사하는 바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드 강의에서 켄 로빈슨은 아주 재미있는 강의를 합니다. 학교가 창의력을 죽인다. 아이들은 창의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교육을 받으면서 창의성이 사라져간다고 합니다. 공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입시와 직장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과목, 즉 대학들이 자기의 모습을 본떠서 학교 교육 과정을 설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가운데 학교가 있습니다. 공교육이고 위에 다양한 컬러의 학생들이 학교로 와서 획일화된 회색 인간으로 바뀌는 그림입니다. 좀 과도한 표현이긴 하지만은 이제 학교가 변해야 된다고 합니다. 베게토가 교실에서 창의력을 정진시키기란 책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 책 1장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교실에서
창의력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창의력을 죽이는지 그 방법을 알면은 창의력을 살리는 방법도 알겠죠. 근데 교실에서 창의력을 죽이는 방법에 크게 궁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교육 받아온 학교에서 하는 방법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제시하는 것이 정답 찾기입니다. 질문도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하고 또 문제를 주거나 토론을 하는데도 정답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답을 강요하면은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죠. 그리고 교실 문화입니다. 질문을 하거나 좀 엉뚱한 생각을 하면은 그것이 용납되지 않는 교실 문화입니다. 그리고 교사가 작성한 학습 지도안이 창의력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점 정리도 창의력을 죽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창의성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조시 링컨은 창의성을 일반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몇 가지 오해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창의성은 최고 전문가에게만 필요하다라는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사람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기반하여 창의적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제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창의력은 개발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창의력은 환경이나 또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성은 나의 일과는 무관하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은 루틴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의성이 발현할 때 그 일은 더 큰 성취를 이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전문적 기술과 경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창의력이 필요 없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정서가 되면 창의력을 촉진시킨다는 연구를 했습니다. 1987년에 앨리스 아이센 외의 연구자들이 아주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정서 상태에서 창의력을 잘 발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실험 상황을 몇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5분 동안 코미디 영화를 보여줍니다. 코미디를 보여주고 그리고 또 중립적인 집단으로 다큐 프로그램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집단으로 나치 수용소 얘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좀 긍정적인 걸 보기 위해서 사탕을 주는 집단도 있고 그 다음에 조작하지 않는 집단 그리고 운동도 창의력에 영향을 미칠까 해서 푸시업을 시켜서 운동도 합니다. 이 연구 결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가장 높은 창의력 문제를 해결한 집단이 긍정 코미디 집단입니다. 19명 중에 11명의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례를 보면 조작하지 않는 집단이나 중립적인 집단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운동이라든지 사탕이라든지 긍정적인 코미디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실험한 실험 상황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유명한 그림이죠. 왼쪽에 있는 도구들을 사용해서 벽에다가 촛불을 켜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지만은 또 처음 볼 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창의성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존 아다이어는 효과적인 혁신이라는 책에서 몇 가지 창의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 태도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심리학에서 성장 마인드와 고정 마인드를 얘기를 합니다. 즉 성장 마인드셋, 고정 마인드셋을 얘기하는데요. 어떤 문제나 도전 과제가 주어졌을 때 한 부류에서는 그것을 기꺼이 도전하고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는 성장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집단에서는 그것이 불가능을 여기고 회피하거나 도전하지 않는 마인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장 마인드를 가진 집단이 이후에 그 성장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그쪽으로 뇌가 더 진화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고정 마인드는 지속적으로 뇌를 퇴화한다는 거죠. 실패의 두려움 또한 창의력을 방해합니다. 시간적 수행 스트레스도 방해하고요. 규칙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의적 사고를 제한하는 가정도 마찬가지죠. 과도한 논리적 사고도 창의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타성, 즉 고정관념 때문에 창의력이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실은 전문 지식입니다. 애트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발명 캠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은요. 여기 공학자들이 교육을 기획을 하면서
각 실험실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 난제를 모아서 그 문제를 고등학생들이 준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공학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아이디어 수준에서 고등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까? 왜 공학자들은 못하는데 고등학생들은 했을까? 전문적 지식이 이 문제 해결에 방해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더그만은 전문적 직관은 전략적 직관의 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 창의력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문화가 먼저입니다. 창의력은 가르치는 것 이전의 문화이고 환경입니다. 창의력은 가르칠 수 있다는 착각에 벗어나야 가능합니다. 마인드, 철학, 문화, 환경의 변화가 부모, 교사, 사회에 요구됩니다. 그리고 실패를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빠르게 실패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덕티브 페일리어라는 우리가 용어를 씁니다. 생산적 실패죠. 생산적과 어울릴 수 있는 단어는 성공입니다. 3할 타자의 야구는 7할 이상의 헛스윙을 합니다. 마이클 조던도 고백하기를 나는 9,000번의 슛을 놓쳤다. 나는 약 300게임을 졌다. 나는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슛 26개를 놓쳤다. 나는 살아오면서 계속 실패를 거듭했다. 그것이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답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나는 창조한다, 고로 존재한다. 즉 창조하지 않으면 존재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창의적 리트러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창의력은 개인이 아닌 팀을 통하여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팀이 천재를 이긴다는 주제로 다시 뵙겠습니다.